예. 반갑습니다. 예. 저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 수업 몇 시간 연속 하셨죠? 와, 그러면 지금 머리 좀, 이제 좀 자살 무거워지실 시간이다, 그죠? 예. 머리가 무거워져 있으실 텐데, 또, 머리 아픈 걸, 이미 이제 공부를, 전에 워낙 이제 개념 중심으로 크게 많이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난번에 격용설까지 했던 거예요. 격용설의 한계 제문제 여기까지. 그 수업 진도표 혹시 들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수업, 그 강의, 그거를 미리 안 받으셨네, 그죠? 제가 학과 사람들 제출을 했는데, 그 별도로 안 받으셨구나. 예. 그러면 저 제목만도 제가 쭉 풀어드릴 테니까, 그 다섯 번째, 오늘이 이제 다섯 번째인데, 고전에 했던 게 뭐냐면, 시대 비교, 그 다음에 간지학 이해, 격용설 비교,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 우리가 시간 해드렸던 게.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그 오행의 제2 이해, 그 다음에 박격의 이해, 그 다음에 12운성, 진도가 좀 나가지면 12운성까지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있고, 그다음 무자는 없을 무자의 글자 자자, 무자. 글자에, 없는, 자식이 없다가 아니고, 글자가 없는, 무자론. 그 다음에 육친론. 그 다음에 신사의 이해. 신사의 이해는 그 양이 많기 때문에 2시간에 할 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명대세론. 그 다음에 대음량, 큰 음량. 대음량론. 이렇게 진도를 앞으로 쭉 이뤄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미리 좀 텍스트 같은 걸 읽어 오시려면, 요런 순서대로 앞으로 좀 나가겠구나.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행에 대한 제 이해를 제가 워낙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를 갖다가 해드렸었는데, 오행이 결국 뭐냐면 이게 시간이다. 시간이요 운동이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요런 어떤 처음에 기초 개념의 어떤 전환이 없이는 우리가 사고의 확장, 어떤 또 해석의 확장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자 내에서 뭐 좌우상충이 있으면 뭐 이걸 보면 무조건 아이고 얘 충인데 이거부터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팔자를 해석해 나갈 때 이제 자는 자대로, 오는 오대로, 충은 충대로 다 각각 다 설명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 자를 갖다가 뭐 오행적으로 수에 속하고, 그 다음에 오가 화에 속하고, 그래서 수국화를 하니까 좌우상충해가 해서 오가 두드려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정립을 하다 보니까 뒤에 늘상 이 좌우상충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충에 의한 어떤 요소, 그 다음에 자가 오를 뭐 오행적으로 수국화를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자연의 어떤 배분이라는 것은 자도 뭐냐면 자기 지분이 있고, 오도 자기 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12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12시간을, 시간 부호라 했죠, 그죠? 이 자축인묘라는 것이 시간 부호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는 자만큼의 어떤 역할, 축은 축의 역할,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갖다가 채워나가면서 기운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좌우상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가 하는 운동성, 오가 하는 운동성, 그 다음에 충에 의한 작용,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오행적으로 수가 화를 억제해서 오는 운동성. 요렇게 이제 해석을 여러 개를 갖다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워낙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가, 오행적으로, 우리 상생이나 상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기 활을 놓고 요 어떤 운동이나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걸 우리가 원소론적으로 이해하면서 곡해가 많이 되어 있다 했죠, 그죠? 이게 5원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5원소가 아니고 5 뭐라고요? 행이죠, 그죠? 그러니까 5단계의 운동을 통해서 다닌다 라고 하는 거죠. 5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크게 봐서는 지난번 도표 한번 기억나세요? 이게 서브 노트 같은 걸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양음 요 표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양음을 더 쪼개면 뭐가 되죠? 더 쪼개면 아주 두 개 좀 추나추동, 그죠? 추나추동. 그 다음에 추나추동을 더 쪼개면 가운데 토를 배속시켜서 목가토금수, 그죠? 그 다음에 가불병정 무가 다 무엇에 속하고 양운동 속에 있다는 거죠. 양운동 속에. 그 다음에 기경신 임계 더 쪼개서 12개조로 치면 그렇죠. 12행, 인묘진,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봐서, 양이나 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물질이나 사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쪼개어주느냐. 그 단위를 쪼개주는 따라서 뭐냐면, 요건 10행, 그죠? 요건 12행, 요건 뭐예요? 5행, 요건 4행. 4행은 그냥 붙여서 그냥 흔히 사시라고 하죠, 그죠? 사시. 5행이란 말이 우리 옛날 문헌들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5행. 그러니까 이제 5행의 출발이 뭐냐면 사시라는 사시. 요 사시 운동 속에서 뭘 설정했다? 그 토를 설정함으로써 결국 만물이 펼쳐지고 삐집고 올라와서 자, 이게 목운동이죠, 그죠? 목운동. 그 다음에 벌어지고 꼽히고, 그죠? 벌어지고 꼽힘으로써 결국 무슨 운동? 화운동. 그럼 거기에 더 이상 자라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서서히 뭐가요? 음양조합이 이루어져서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열매와 결실이 만들어지는 이 운동을 토운동,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밑으로 뭐예요? 떨어져 내려오는 운동이 금운동. 그 다음에 떨어져서 이렇게 움츠려서 그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수운동.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금이 오면은 가을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봄이 물러가죠. 할래, 서왕, 우리가 겨울이 오면 열이 물러가는. 요게 뭐냐면 음운동이 오면 양운동이 결국은 물러간다. 그 다음에 봄이 오면 뭐냐? 목은 또 봄바람이 불면 무엇이 물러가고? 봄에 가을바람이 분다, 안 분다? 봄에 가을바람 불어요? 봄에는 가을바람이 안 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목극금이라는 거죠, 그죠? 목극금, 그죠? 목이 금을 극하는 게, 우리 상극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상자예요? 서로 뭐냐면 억지한다. 또는 억제한다. 컨트롤한다. 컨트롤. 밖으로 삐져나오지 못하게 억지를 한다는 거죠.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조절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서로 극을 한다는 말은 금만 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목도 결국은 금을 극하는데 이걸 무슨 뭐라고 역생법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생, 역극 이런 거 배우셨죠? 안 배우셨나요? 배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복잡한 어떤 논리를 전개하지 않더라도 요 도표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그 응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팔자 해석을 할 때도 실제 팔자 안에 만약에 이 자하고 오가 드러났을 때 해석을 뭘 붙인다? 자, 이 오 운동은 먼저 해석 붙이고
두 번째 자운동도 붙이고, 세 번째 충에 의한 작용도 붙이고, 네 번째 수가 화를 대체로 주동적으로 억제한다고 봐서 수가 화를 억제할 때에 이루어지는 작용. 근데 이제 여러분들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오운동 이런 것들을 놓쳐버린다. 해석해서. 그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행의 어떤 그 기초 개념부터 조금 정리를 좀 잘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처음에 잘 돼 있어야 뒤에 그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생의 과정은 뭐냐면 나무가 불타서 뭐 불이 되고 이게 아니죠, 그죠? 봄이 가고 나면 어떤 단계 여름이 온다. 여름이 가고 나면 더 이상 벌어지지도 않고 수렴하지 않는 토의 운동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가을이 와서 뭐 단단하고 굳어지고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운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금운동. 그 다음에 밖으로 외부적인 활동을 멈추고 움츠러든다. 수운동이죠, 그죠? 자, 이런 어떤 운동이 결국 뭐냐면 계절적인 무엇을 추보, 앞뒤를 두고 돌아오는 이게 뭐냐면 상생이라는 상생. 생의 모양. 극의 모양은 뭐냐? 요런 어떤 그 기질과 기질이 서로 만났을 때, 자, 토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게요, 확 벌어져가지고, 확 벌어져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있다. 기운이 쭉 내밀어서 나온 게 목운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확 벌어져가지고 있는데 이 벌어지는 것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벌어지지 않도록 에워싸는 작용. 자, 이런 작용을 하고 있을 때에 또 뭐예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또 삐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게 밖으로 더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작용을 하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결국은 토라고 하는 것이 음양의 뭐예요? 중재자잖아요. 중재자. 그리고 중앙에 두잖아요. 이렇게 양운동이 극단에 가지 않도록, 음운동이 사실은 또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준 작용도 있는데, 우리가 뭐 오행적인 어떤 개념에서의 토라고 하는 것이 양이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양이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데 이걸 또 삐지고 나오는 이런 운동이 뭐냐면 목이 무엇을 토를 극하고 있는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화가 뭐예요? 금을 이렇게 극을 하고 있는 모양. 자, 이건 어떤 거와 똑같아요. 이게 화운동이라고 하면 밖으로 이렇게 막 번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뭐예요? 밑으로 결실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결실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이 운동을 어떻게 해요? 불기운이 오면 확 벌어지게 하잖아요. 그죠? 결실을 못 하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벌려버리는 이런 작용이 뭐냐, 화가 금을 극하고 있는 어떤 모양새라는 거죠. 이게 불덩어리가 쇠를 녹이는 이런 게 화극금이 아니라,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지려고 하는 것, 또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을 밑으로 들어서 던지는 작용. 발산작용을 크게 유도해내는 것이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이고, 화가 뭐예요? 수하고도 마찬가지죠. 수하고도 이게 극을 받는 관계지만 화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강하면 수의 성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낮은 곳으로 모여들어서 엉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엉겨서 하여튼 어쨌든 낮은 곳으로 기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놈을 어떻게 해요? 들어버리니까 우리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물을 끓여서 팔팔팔 이렇게 끌어올리면, 그죠? 이게 화가 수의 성질을 못 부리게 하잖아요. 이게 화극수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에 서로를 억제하는 어떤 작용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어떤 그 사물 간의 작용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어떤 기운 표현을 갖다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토가 수를 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토가 수를 극한다는 말은, 흙이 물이 흘러가는 걸 막는다. 그렇게 뭐 좀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 텍스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글 쓴 분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뭐 자세히 보면 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쫙 벌어져가지고, 그죠? 밖으로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무성해지려고 하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예, 무성해지려고 하는 기운이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물이 있다.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운 기운 다음에 오는 기운이 이 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을 담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지 성질을 실현해요? 못해요? 엉겨 붙어 있는 게 지가 수의 성질인데 못하고 증발이 되면 증발이. 그죠? 그죠? 이게 토가 수를 극하는 거다니까요. 그렇게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여러분 워낙 생각의 차이, 그게 아니고 제 방이에요. 그렇게 보면 옛날 명리서에도 보면은 옛날 그 고전적인 그 텍스트에도 보면은 고전이죠. 고전에도 보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토가 이렇게 막아서 이게 물의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토국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또 하고 있는데 고전에서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옛 사람들이 원래 이 문자를 갖다 만들었던 사람들이 뜻한 바는 크게 뒤에 훼손이 되거나 와전이 돼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가 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 왜 돼요? 왜? 토국수인데. 예? 이 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그 무더운 기운, 그죠? 양의 극단에 가 있는 기운, 이런 기운이 펼쳐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지랑이 피어나듯이 결국은 뭐냐면 이 물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불처럼, 그죠? 번지잖아요. 불이 뭐냐면 성냥불 이런 것만 불이 아니고 이렇게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 들려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뭐냐면 토가 수와 짝지워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금이 목을 기르는 건 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는다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성질이 뭐예요? 마르고 굳고 떨어지려는 성질이 아주 강렬하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추상이죠. 추상. 물론 이제 그 소가을에 이루어진 그 기운도 금이지만 금의 성질을 그대로 대표하는 것이 그 추상이 되는데 추상이 오면 뭐예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성질을 많이 담고 있어서 사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풀과 풀, 그죠? 추상이 어떻게 해요? 추상이 오면은 뭘 주게 해요? 이게 무슨 자죠? 네? 살. 죽일 살자잖아요. 그죠? 이게 추상이 무엇하고? 살초, 그죠? 살초. 즉, 목운동을 못하게 하는, 목운동. 이제 풀떼기라고 하는 놈들이 뭐냐면 압력이 약한 곳만 있으면 양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밖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싹으로 막 움켜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이 내려서 무엇을 하는 모양, 풀을 마르게 하는 이런 모양이 말 그대로 기운적으로 조성되면 결국 목운동이 멈춘다는 거죠. 가을에는 뭐예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다. 즉 목운동을 멈추게 한다 하는 거죠. 그다음 수가 화를 극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이렇게 막 튕겨져 나가려고 하죠. 발산을, 그죠? 하려고 하는 놈은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밖에서 에워싸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산하라는 놈, 그걸 갖다 에워싸서 엉기려는 놈. 요 둘 중에 누가 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가 화를 극하기도 하고 화가 수를 극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상생이나 상극에 대한 어떤 그 오해, 상극에 대한 어떤 오해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상생한다는 말하고 상거한다는 말이 어떤 그 사물이 그는 사물에 의해서 비유될 수는 있지만 그 본래적으로 그 했던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잘 들립니까? 시끄러워서 들려요? 문을 닫으면 좀 나으려나? 그래서 이제 팔자 내에 이제 이런 어떤, 오행적으로 그거의 어떤 요소가 드러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게 오화는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팔자는 어떤 것, 만약에 이걸 이제 자기가 어떤 직장으로 쓴다 칩시다. 직장으로 쓴다면, 자하고 오의 그 관계에 의해서 결국은 오의 운동성과 자의 운동성이 같이 보이는, 요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것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 정관격 처리를 해서 그냥 조직사회에 나가면 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그죠? 근데, 오가 있으면요. 오가 있으면 이 충에 의해서 동요되어 있는 무엇이라고 관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충이 발생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역마작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좌우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대체로 위로 확 솟구치려고 하죠. 그죠? 오가.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밑에 엎드려 있는 것이고, 인묘, 진사. 그죠? 양이 가장 크게 밖으로 펼쳐져 있고, 이제 음이 시작되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작용이 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오르고 내리는 그 승강작용이죠. 그죠? 주로 그 승강에다는, 즉, 오르거나 내리거나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많이 가해지는. 그러면 뭐예요, 주로? 실제 승강. 우리 승강기라고 하는 것이 오르고 내리고, 그 다음에, 지역을 뭐냐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동작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역마살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런 동작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보는데, 요때 다 각자의 의미를 다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상충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사회상충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해석과 의미를 다 달리 한다는 거죠. 달리.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오행에다가 자꾸 이런 간지 자체를 포섭해 넣는 어떤 습관부터 사실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행을 제 앞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한참 지나서 오행을 설명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행부터 배우면 안 돼요. 이 학문은. 배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친절하게도 우리는 10행을 먼저 배웠다. 그 다음에 12행을 먼저 옛사람들이 간지로서 제시해 줬는데 이걸 갖다가 막 때려 묶는 거예요. 가불인묘가 다 목이다 이거예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가불인묘의 그 작용과 의미가 각각 다 다르다. 그래서 그 오행적인 어떤 그 해석을 가하는 것보다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인은 인대로, 묘대로 다 각각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적 관계라는 것이 어떤 사물끼리 서로 이렇게 꺾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작용이 아니라 시간적인 무엇에 의하여 시간적인 수순에 의해서 오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 목을 긋간다는 것은 가을 바람이 부니 봄이 물러가고, 이렇게 어떤 기운이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기운이 형성이 되면서 다른 기운이 쇠퇴하는 그런 것을 설명한 것이 이제 이 상생상극의 본래의 의미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또 곡해를 많이 함으로써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 나머지 격까지도 막 곡해된 것들이 막 날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행에 대한 개념을 사실은 안 배우는 게 더 좋아요. 안 배우는 게 더 좋은데 오행을 아예 안 배우고 이 사주명리에서는 그 지지끼리 서로 어떤 발생하는 어떤 관계, 기운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실관을 해서 어떤 인간 각자의 삶을 해석하는데 훨씬 유용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청대의 명이후에 이제 청대의 그 옛날 클래식들이 보면 특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청대의 대표적인 게 적천수 아시죠? 예. 적천수에서 이제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뭐 기타 무슨 모든 신사를 못하고 배격하고 오행의 큰 뜻에 부합하는 것만 무엇으로 정론으로 취한다. 이런 입장에 있는 거죠. 배우는 사람 좋아요. 그게 배울 때 희희낙낙이라 적천수 보면요. 야, 이거 신사도 필요 없고 오행만 있으면 충분하단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제 오히려 이렇게 미시적으로 잘 나누어 놓은 걸 그냥 확 묶어버림으로써 이런 팔자들을 뭐 똑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갑이 유를 만난 것과 월이 신을 만난 거하고 자, 유월의 간목하고 신월의 을목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왜요? 왜요? 왜 다를 것 같아요? 일단 글자가 다르다. 예, 일단 1번 글자가 다르다. 잘 보셨고 다르다. 예. 그 다음에 차이점. 크기. 어떤 글자 어떤 글자 때문이에요? 갑은 크고 을은 작으니까 이런 이건 답이 아니고 갑이 크고 을이 작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지분을 갖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갑을 습관적으로 배울 때 갑은 양에 속하니까 강한 놈이고 센 놈이고 을은 뭐냐면 음에 속하니까 약한 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갑목이 갖는 성질은 주로 뭐냐면 찢고 올라오는 거예요. 찢고 올라오는 거. 그죠? 그 다음 을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즉 음의 압력이 약해져가지고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려는 운동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화는 뭐냐 하면 팍 이렇게 병을 막 번져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막 분할을 해나가는 이런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그 운동을 적어 놓은 거다는 거죠. 운동을. 그걸 세다,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이런 개념으로 다 집어넣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글자가 일단 뭐 좀 다르다. 근데 지지도 다르잖아요. 지지. 계절도 다르죠. 계절 다르고 그죠? 신월하고 유월하고 계절 다르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시죠? 인사신수를 기억납니까? 인사신수는 뭐라고 했죠? 12지지 중에서 파워가 강하다 했잖아요. 파워가. 그러면 이 사람 똑같이 정관권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자, 누가 뭐냐면은 권력성 조직에 가 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요 경우에는 엄청나게 심하죠. 여기에 이 신이 뭐냐면 여러분 천을귀인 혹시 다 12신사 신사 같은 거 배우셨나요? 이게 귀인이 머무른단 말이에요. 천을귀인. 천을귀인 정도는 여러분 꼭 외워야 돼요.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원리가 적용되는 원리는 뭐 책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해놓고 그 뒤에 가면 뭐 천을귀인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온다. 앞부분에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통 이 텍스트로 좀 이렇게 글을 정리해가지고 나온 책들을 보면 앞부분에 무슨 귀인 기본 작용해놓고 실제 뒤에 뒷부분에 좀 실관해놓은 데 보면은 해석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실제 실관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크냐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뼈대가 다르다. 뼈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기본 거이다.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 귀하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파워까지 실려있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 이 두 모양에서 누가 더 권력성이 있는 조직으로 가겠다.
누가 그래서 세워야 이거 가잖아요, 이게. 그죠? 속성은 뭐냐면 둘 다 정관이지만, 정관이라서, 우리 정관은 주로 일반적으로, 내무행정. 그 다음에 편관은 뭐예요? 외무나, 기타 뭐, 법무, 치안, 군무,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죠, 그죠? 분야는 비슷하더라도 그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또는 소속해 있는 어떤 조직, 그 에너지는 굉장하다는 거죠. 이 차이가 심하게 표현하면 10배 이상 차이 나요. 10배 이상. 이걸 우리가 재물 창고로 쓴다면, 재물 창고에 써서 사업을 구한다. 이 관이 아니라 재성으로. 그럴 때는 뭐냐면 귀인이 놓여 있는 게, 이 사람은 10억짜리 사업하고 이 사람은 100억짜리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러분들의 모행으로 딱 쓰는 거죠. 이게 모, 금, 그죠? 똑같이 목, 금. 음량이 같으니까 뭐 정관. 정관격으로서 관직에 나가면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해석으로 해석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묻는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쪽 분야를 하는데 자기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재경직을 가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재경직이 더 인기가 있다 치고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무슨 뭐 교도직이 좀 인기가 적다. 그러면 재경직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물었을 때 이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단순하게 뭐냐면은 그 오행의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격만 보고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대에서는 뭐냐면 그 질문 자체가 아주 그냥 미세한 접근까지 해야만 가능하도록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판판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권력성이 있는 이런 쪽의 그 조직으로 가려고 한다. 물론 이 당유자도 비주 좋은 글자예요. 다른 글자에 비해서. 그죠? 똘똘 뭉친 자잖아요. 그죠? 금의 성질이라는 것이 부피가 작은 곳에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금융이라도 보고 또 뭐냐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아낸다는 뜻에서 상당히 그 좋은 자리이긴 한데 아주 그 권력성이 강하게 부여되어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갖다가 질문을 받으면 그 자리는 어렵고 이런 자리쯤 될 것이다. 이걸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묻는 건 되느냐 마느냐를 물었지만 되기는 되는데 이런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아주 그 정치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분석을 해서 답을 줘야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차별화가. 여러분이 소위 그래도 제도권 학교에서 명리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저 동네 철학관 아저씨보다 잘 볼 자신 있나요? 그 동네에서 터줏대감 한 20년씩 딱 눌러 앉아가지고 막 오행만 가지고도 자자자자자 떠는 사람들 많이 타니까요. 그런 사람보다는 잘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잘 본다는 게 뭐냐? 분석을 해내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그렇게 차별화가 돼야만 어떤 내가 이런 일을 뭐 직업으로 삼으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그 차별화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다른 집에서는 다 된다고 했는데 이 집에서는 여기에 될 것이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다음에 어떤 뭐 궁금한 걸 갖다가 뭐 우리가 상담을 하려고 할 때 이쪽 말이 더 아주 그 정치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정밀한 집으로 결국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어떤 정밀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신이 을을 만나서 이런 정관격을 이룬 것과 그 다음에 갑이 을을 만나서 정관격을 이룬 것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영에서 기토가 인목을 봐서 물론 이 경우에 이제 투출 여부를 따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 형태상 월의 정관을 만나 있는 요 모양하고 전부 다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다 똑같다고 묶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동네
동네 철학관하고 똑같은 경쟁력으로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합격 나온다, 합격. 합격 나오고 이러면 막, 옆에 중 있고 이러면 막, 그때부터는 배설길을 가야 되는데, 이라고 그걸로 해놓고 안 가는데요, 이러면. 아니면 말고. 그래서 안 풀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손님하고 이제 서서히,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짜까야, 이러면. 그럼 또 내 머리 끄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답이 없으면 답이 없다. 답이 있으면 답이 있다. 답이 있는데 답은 이러한 것 속에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영표 꼽혀 이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영표 꼽혀. 명리에서 질문이 영표 꼽표를 하더라도 뭐냐, 이 세상은 세모가 더 많거든요. 영표도 아니고 꼽표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뭐 이때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러면 진짜 아주 잘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 일순간에 바로 거들나는 경우도 아주 드물고, 서서히 망한다는 거죠. 망하는 것도. 그래야 완벽하게 망하거든요. 갑자기 장사가 안 되면 망할 로 하나도 없다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이분 아주 살아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그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갑자기 그냥 살림을 다 도맡게 돼가지고, 진짜 복 많은 사람 이야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곰탕집을 했어요. 곰탕집을. 해가지고 장사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곰탕집을 해서 기본적으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운용을 해가지고, 뒤에는 이제 빌딩도 사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해마다 이제 그 점을 물으러 간 거예요. 연초만 되면 점을 물으러 갔는데, 이렇게 이제 명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상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몇 군데를 자기가 이제 쭉 세월 두고 보면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어느 해에 아마 1979년도인가 80년도인가 쯤인데 가서 물으니까 이제 하나같이 뭐냐면 이제 접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업을 접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한 군데서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하는 소리니까, 야, 이게 뭔가 분명히 뭐 있기는 있나 보다, 올해. 그래도 자기가 도저히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접으라는 말이 나는 막 이해가 안 간다. 고민 끝에 이분이 이제 산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간으로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보름을 갖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름 동안 기도하면서, 부처님이 좀 내 답을 좀 주시라. 내가 이걸 접어야 돼. 장사가 이리 잘 되는데, 점하는 놈들이 전부 다 막 때려치우려 한다. 그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기도를 촥 하고 딱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그날 이제, 다음날 이제 영업을 할 거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을 시켜 장사는 하고 있었겠지만, 딱 하는데 3일 동안 손님이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점심때 150그릇 팔 걸 준비해 놓는데, 점심때 15명 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뭐 손님이 뭐 별로 없고, 그렇게 3일을 하더래요, 3일을.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징조를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업을 딱 접기로 딱 마음을 먹자, 또 손님이 바글바글한 거라. 그러니까 권리금 쫙 받고 이 사람이 팔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뭐 지금 우리 동화책 끝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이제 이분은 진짜 이제 복이 많은 케이스에 들어간다는 거죠. 복이 많은 케이스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절묘한 분은 처음 봤는데, 그런 분 말고, 대부분 다 뭐냐, 망조가 나도 확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발전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어떤 과정을, 그렇게 망하려면 요런 식으로 망한다. 그러면 요 중간 단계 요건 뭐 전부 다 뭐냐면 세모다, 세모. 그죠? 이 수많은 세모를 거쳐서 여기에 영표, 여기 꼬표가 있잖아요. 그죠?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흐름 속에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 이게 시간 단위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대운이 인대운을 만났다. 그러면 수많은 명리서에서 뭐라고 설명했냐? 인목운을 만나. 목이 금을 극하여, 용신인 금을 격하여든 충하여든. 그래하여 어쩌고저쩌 해서 끝이 났다.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요 놈이 달려온 구멍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순대운이나 음대운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묘에서 인으로 달려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묘에서 인에서 달려오는 사람은 어디로 가서 인에서 축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이 귀결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목의 어떤 귀결점이라는 것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결국 이 축으로 달려가죠. 그럼 요게 뭐냐면 요 자리에 귀결점을 가기 위해서 이 중반부부터 서서히 온다는 거죠. 그리고 삼복더위 하죠. 삼복더위. 언제를 삼복더위라 그래요? 복날 우리 챙겨 먹는데 복날을 어느 날을 복날로 해요? 예. 이제 입추 이후에 첫 번째 경의를 말복으로 삼아서, 그죠? 그게 말복이거든요. 그 열흘 전을 중복, 그 중복으로부터 열흘 전을 초복이라 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가을은 언제부터 찾아오고 있었다? 가을은 여름의 중간부터 벌써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궁통봉 같은 책에 보면은 삼복생한 이런 거 여러분 그 클래식을 하나도 안 보셨어요? 거기 있는 용어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삼복생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삼복생한. 삼복에 무엇이 생기고 한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한기가 삼복생한. 삼복에 한기가 생겨난다.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논 중에 무엇을 준비한다? 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 해 한 해도 짧지가 않은데 대운 10년이면 대운이 10년이라면서요. 그죠? 10년이면 이 중간에 어떻게 인의 초입 부분하고 인의 끝부분이 같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호 텍스트에서는 그냥 아이고 막 인대운을 만나서 어쩌고 해서 그랬다. 전부 그렇게 거기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말장난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치는 거지. 책 볼 때는 그러면서 그래 바로 토가수를 그렇게 해서 용신이 만약 꺼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용신이 병사지로 가서 그런 거야. 막 책 보면 좋아. 시관해라면 안 되는데요. 시관은.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 글자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을 그러니까 인월의 초입 축에서 빠져나온 인하고, 그죠? 나와서 묘로 가는 인이 있겠죠, 그죠? 그럼 묘 중반부는 인 중반부는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이 활발하지만 무엇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간다? 양을 만드는 쪽으로 가요? 음을 만드는 쪽으로 가요? 그 양기로 점점 나아가기 위한 거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 글자가 만약에 그 사람이 제대로 써먹기 어렵다 하더라도 인운의 중반부부터 10년 중에 인의 중반부는 인운의 5년이죠, 그죠? 5년, 6년째 넘어서면서부터 자기가 뭔가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뭔가 뜻대로 잘 안 되고 하더라도 물론 이 운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도 뭐냐면 참고 버티라고 해야 돼요. 막 문 닫고 그냥 놀아라고 해야 돼요. 다음 대운이 좋은 대운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그렇죠. 어지간하면 참고 버텨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법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그래도 동네에서 책을 열심히 보고 손님 부지런히 봤던 사람들은 이런 운에 절따이다 이렇게 하고 막 더 이상 안 볼래 그렇게 봐도 맞는 거예요.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하는 일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봐도 맞는 말인데, 대간원법은 뭐냐? 지금 언제까지는 어려울 것인데, 최소한의 형태로 버텨서, 결국 밀고 나가라.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뭐야. 이 집에 가니까 절단이다. 운이 절단이다.
때려치우라고 하고, 이쪽에 가니까 뭐냐면, 힘들어도 해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어떤 해석의 어떤 입장 차이에 따라서 이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어떤 것을 결국 시간 단위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눈의 초입과 이 눈의 말 끝부분이 해석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행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워낙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예. 예, 좀 쉬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